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인데요. 드디어 이번 정부에서 목표로 한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선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거고요. 오늘과 같은 날 저는 오전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목격을 했는데, 결국엔 뭐 4,95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지만 5,000포인트를 도달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존 시가총액 투톱의 상승이 뭐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빅3로 이제 평가가 업된 상향된 현대차의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대차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후장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차의 가세로 인해서 5,000포인트의 도달이 더욱더 빨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뭐 매크로 일정 미국에 있는 이슈들이 체크가 될 거고요. 피지컬 AI 관련주는 1년 내내 빠지질 않는군요. 올해도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주도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거의 대부분 BHI부터 모든 종목들이 다 AI에 관련된 종목이고, AI에서도 피지컬 AI에 관련된 건데 BHI만 이제 원전 관련주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피지컬 AI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정부에서 공약했던 5,000포인트 시대 개막을 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인데요. 현대차의 약진이 더욱더 두드러진 덕분에 5,000포인트 도달은 빨라졌고요. 역시 기술주가 5,000포인트 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로봇주, 지난해 1년 내내 주도 섹터 역할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CES 2016을 통해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국내 피지컬 AI 기업 중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비교가 되면서 뭐 중국의 로보틱스 산업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적어도 압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기업들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자, 5,000포인트 돌파한 뒤가 이제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가 순환매를 통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로봇주 피지컬 AI의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는가 여부들도 중요하겠고요. 자, 우리는 오늘 프리마켓장에서부터 라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먼저 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수익을 확보했고요. 이제 기존 주도주 섹터에서 대장주급 종목들 오늘부터도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순환매에 나서야 할 때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습니까? 이대로 올려드렸는데 아까. 자, 오늘 5,000포인트 돌파한 우리 증시 목표가 도달해서 상승이 끝이 아니라고 제가 이전부터도 강조했죠. 끝이 아니고 이제 주식시장의 체질이 개선이 된 만큼 지금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랠리를 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원전 관련주 오전에 강했고, 뭐 로봇주 오전에 강했고, 오후장은 이제 2차 전지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현대차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이는 현대차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는가를 볼 때 노조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차 노조가 아주 강성 노조잖아요. 아틀라스 공포, 현 노사 합의 없이 투입 안 돼.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노사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 이러다가 나중에 합의안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로봇 한 대당 그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 몇 프로 지급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족 노조잖아요. 지금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의 메타플랜트에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관세의 영향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의 비율을 맞춰주려면 관세 협상도 다 뒤엎고 그냥 일단 다 사업적으로 노조에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풀어낼지는 뭐 이제 경영적인 측면을 해결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노조에서도 놀란 거죠. 로봇 따위 만들어 봐야 뭐 되겠어? 했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게 디테일하고 정말 사람처럼 일을 하게 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경한 입장이 나온 건데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아틀라스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건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노조랑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 현대차 공장에는 로봇을 한 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아틀라스를 현대차 내부 공장이 아니라 바깥으로 돌려서 판매용으로만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노조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이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오늘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 것은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요. 이게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제 지지력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보면 될 거다라고 봅니다. 현대차도 저는 이제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로봇 밸류 체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오늘 역시 신고가 나오면서 16만 원짜리까지 터치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900조 달성했는데 1000조 기업 갑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뭐 ETF라든지 이런 패시브 펀드에서 차익 실현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오는 수급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늦었다, 지금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금이 시장에서도 유입되지만 ETF로도 쭉 유입이 되고 있고 간접 투자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여기서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지수는 오히려 이게 홍보 효과잖아요, 일종의. 5,000포인트가 넘었대! 라는 홍보 효과로 인해서 계속 수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부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반가운 점입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들의 이 강세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 SDI가 오늘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게 또 왜 올랐어요? 로봇용 배터리 때문에 오른 거예요. 다 로봇으로 연결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무슨 얘기를 들으려냐면 오늘 로봇주에서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차익 매물 나가고 월요일날 급격한 반등. 또 화요일날 차익 물량 나가고 수요일 어저께 급격한 반등.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상승 흐름 나오다가 차익 물량 나갔죠. 차익 물량을 계속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주도했었던 이유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에요. 전기차 업황이 회복된 게 아니고 바로 로봇용 배터리 수혜 기대감에 상승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죠.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전고체였습니다. 전고체가 상승한 이유가 한농화성 상한가, 뭐 CIS, 한농화재는 전고체 배터리 국제과제에 주관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CIS 모두 상한가입니다. 이거 역시 다 로봇주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로봇의 두뇌가 될 AI 알고리즘은 이미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하드웨어 만들고 두뇌를 만들었으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체력을 만들어야죠. 체력이 없이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몸의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하드웨어랑 뇌만 있으면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만드는 이 부분이 뭘까? 뭐 사람으로 치면 뭐 혈액이 돌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 원동력. 우리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만 로봇에게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로 움직일까? 어떤 게 얘의 연료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 콘센트에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모양의 컴퓨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뭐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2차 전지는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면 클수록 너무 무거워져요. 이 용량이 커야 배터리의 그 시간 사용 수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알칼라인 전지를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뭐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게끔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수명이 길고 사용 지속 시간이 긴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겠죠. 일을 계속 하던 이 아틀라스가 어느 정도 배터리 용량의 한계점,
한 10% 남았다 그러면 업무를 중단하고 이제 충전하러 스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콘센트를 자기한테 꼽아. 그리고 이게 쭉 쉬겠죠.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는 아틀라스가 일하러 출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부분에서 왜 저는 부각이 안 되는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뭐 너무 빨리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원전으로 잡은 거지만 강원에너지도 오늘 이런 측면에서 리튬 관련주로서 급등을 해줬고, 한농화성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매매를 했는데 지난해 2월 달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소외돼서 남은 물량을 그냥 길게 들고 있는 건데, 암만 생각해도 2차 전지밖에는 로봇을 움직일 만한 힘은 없고, 근데 2차 전지를 보자면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인데 이들보다는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소재를 제공해 주는 업체다라고 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물론 각광을 받지만 기존의 2차 전지를 갖다 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봇인데 더욱더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사람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에 쓰이는 이 배터리가 무게가 거의 톤 단위로 나가거든요. 이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쓰다가 사람과 어떻게 접촉이 됐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도 작고 그러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로봇에 쓰이는 2차 전지 배터리 이 사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고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저는 요번 상승은 다르다고 봐요. 이번 상승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농화성 오늘 노렸던 종목인데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후 눌림목 자리 잡아갈 거고요. 강원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매수 진입했을 때 SMI 관련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도 포함, 그리고 리튬 관련주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5,000포인트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 끝이 아니죠. 오늘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하겠다. 지금 지수를 유지시키면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이 미국처럼 주식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 이 5,000포인트에 도달해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정을 받아봤자 바닥으로 여겨지는 지수대는 제가 봤을 때 4,800포인트대라고 보는데 이런 구간들을 잘 체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활발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 이제 시대와 체질이 완전히 바뀐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매매로 멋진 수익을 뽑아보도록 하자고요. 우리의 노후, 제2의 직장은 바로 이 주식시장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드셔서 멋진 수익 올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에 제 영상이 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일 뭐 SBS 비즈 필살기 방송이 제가 녹화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차익 물량 나오게 되면 오히려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흐름 체크해봐야 되고, 금요일장이니까 다음 주에 공략을 해도 됩니다. 내일장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수고하셨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대표였습니다.